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루이저 M. 엘카트 작가님의 작은 아씨들입니다. 오늘은 장난기 가득한 네 자매가 펼치는 좌충우돌 여름 방학 실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드디어 2월 1일이야. 킹스네는 내일 해변으로 떠난대요. 이제 저는 해방입니다. 석 달 동안 쉴 수 있다니 얼마나 신날까요? 매그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따스한 오후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극도의 피로에 지친 듯이 쭉 늘어져 있는 조를 발견했습니다. 베스는 언니의 먼지 묻은 부츠를 벗겨주고 있었고 에이미는 모두를 위해 시원한 레모네이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마치 고모님도 오늘 가셨음. 만세야 만세. 조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고모님이 나를 같이 가자고 하실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만약 그러셨다면 당연히 가야 하는 줄 알고 끌려갔을 거야. 하지만 플럼필드는 묘지처럼 적막한 곳이잖아. 난 그 고생은 사양하고 싶었지. 고모님을 모셔다 드리느라 진담을 뺐는데 고모님이 말 걸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빨리 끝내고 싶어서 평소보다 훨씬 싹싹하고 상냥하게 굴었더니 나랑 헤어지기 싫어하실까봐 더 불안했지 뭐야. 조는 고모님이 마차에 오르실 때까진 내내 떨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마차가 떠날 때 고모님이 창밖으로 고개를 쑥 내밀고는 조우스핀. 너는 안 하고 부르는 소리에 그녀는 결국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이 나는 비겁하게 돌아서서 도망쳤어. 진짜 전속력으로 달려서 모퉁이를 획 돌아섰을 때야 겨우 안심이 되더라니까. 불쌍한 우리 조. 곰한테 쫓긴 사람처럼 들어오긴 했어. 베스가 엄마처럼 다정하게 언니의 발을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마치 고모님은 완전 파라솔 같으셔 안 그래? 에이미는 레모네이드 맛을 까다롭게 보며 관찰하듯 물었습니다. 파라솔 해안식물이 아니라 흡혈귀 말이야. 하지만 상관없어. 이렇게 더운데 말 하나하나 따지기엔 너무 지쳤어. 조는 나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언니는 방학 동안 뭐 할 생각이야? 에이미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재치 있게 물었습니다. 나는 늦잠을 실컷 자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매그는 흔들리자에 깊숙이 파묻혀 답했습니다. 겨울 내내 일찍 일어나서 남의 집 일만 해줬잖아. 이제 마음껏 쉬면서 즐길 거야. 아니, 조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멍하게 지내는 건 나랑 안 맞아. 나는 책을 잔뜩 쌓아뒀어. 낡은 사과나무 둥지에 올라가서 반짝이는 시간을 독서로 채울 거고. 그러지 않을 때는 너. 날 뒤는 시간이라고는 하지 마. 에이미가 이전에 파라솔을 고쳐준 것에 대한 되갚음으로 애원했습니다. 그럼 롤이랑 같이 나이팅게일이라고 할게. 그 친구는 노래를 잘하니까 그게 더 적절하고 품이 있지. 베스. 당분간은 숙제 같은 건 하지 말고 언니들처럼 실컷 놀고 쉬자. 에이미가 베스에게 제안했습니다. 엄마가 괜찮다고 하시면 그렇게 할게. 나는 새 노래를 몇 곡 배우고 싶고 내 아이들 인형 여름맞이 준비도 해줘야 해. 옷도 엉망진창이고 새 옷이 정말 절실하거든. 엄마, 저희 그래도 될까요? 매그는 엄마 코너라고 불리는 곳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는 마치 부인 마미에게 몸을 돌려 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너희들의 실험을 해봐도 된단다. 그리고 너희가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번 보렴. 엄마 생각엔 토요일 밤쯤 되면 놀기만 하고 일은 안 하는 것이 일만 하고 놀지 않는 것만큼이나 별로라는 걸 알게 될 것 같구나. 오, 말도 안 돼요. 정말 환상적일 거예요. 분명히 매그는 획족한 듯이 말했습니다. 이제 토스트를 제안할게. 내 친구이자 동료인 세어리 캠프 가 말했듯이 영원한 재미를 위하여. 그리고 잡일은 영원히 하지 말자. 조가 레모네이드를 들고 잔을 들며 외쳤습니다. 그들은 모두 즐겁게 건배하며 남은 하루를 빈둥거리면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매그는 10시가 되어서야 나타났습니다. 홀로 먹는 아침 식사는 맛이 없었고 방엔 왠지 모르게 외롭고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존은 꽃병에 꽃을 채워 넣지 않았고 베스는 먼지를 털지 않았으며 에이미의 책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미 코너만 평소와 다름없이 깔끔하고 쾌적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매그는 그곳에 앉아 쉬고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는데 실상은 하품을 하면서 봉급으로 어떤 예쁜 여름 옷을 살지 상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존은 오전에는 로리와 함께 강가에서 시간을 보냈고 오후에는 사과나무 위 보금자리에 올라가 넓고 넓은 세상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스는 가족들 인형들이 살고 있는 큰 벽장 속 물건들을 모두 끄집어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도 채 하기 전에 지쳐버렸고 결국 인형들의 거처를 엉망진창으로 내버려둔 채 설거지할 접시가 없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피아노를 치러 갔습니다. 에이미는 자신만의 아늑한 장소를 꾸미고 가장 좋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곱슬머리를 매만졌습니다. 그러고는 누군가 자신을 보고 저 젊은 예술가가 누구인지 물어봐 주기를 바라며 인동덩굴 아래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듯 그녀의 작품을 살펴보는 장님거미 외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에이미는 결국 산책을 나섰다가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났고 물에 흠뻑 젖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그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모두 하루가 즐거웠지만 평소보다 유난히 길었다는 점에는 동의했습니다. 오후에 쇼핑을 나가 예쁜 파란색 무명천을 사온 매그는 전이 폭을 잘라낸 후에야 그것이 물빨래가 안 되는 재질임을 발견했습니다. 이 불운한 사고 때문에 그녀는 약간 심술이 나 있었습니다. 존은 뱃놀리를 하다가 코에 피부가 다 타버렸고 너무 오래 독서를 한 탓에 지끈거리는 두통을 얻었습니다. 베스는 벽장 속의 혼란과 한 번에 서너 곡을 익히려니 너무 어렵다는 사실에 속을 끓였습니다. 이이미는 다음 날이 바로 KT 브라운의 파티인데 드레스가 망가진 것에 대해 깊이 후회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마치 플로라 맥플림 씨처럼 입을 옷이 하나도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소한 문제일 뿐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에게 실험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시켜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녀 한나의 도움을 받아 딸들이 방치한 집안일을 처리하여 집이 쾌적함을 유지하고 가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쉬고 즐기는 과정이 초래한 특별하고도 불편한 상태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하루하루는 계속 길어지는 듯 느껴졌습니다. 날씨는 평소보다 변덕스러웠고 자매들의 성미 역시 그러했습니다. 정착되지 않은 느낌이 모두를 사로잡았고 악마는 게으른 손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장난거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극도의 사치. 늘 누리겠다며 매그는 바느질감을 거내놓았지만 곧 시간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몰타네처럼 옷을 손보려다가 옷을 삭둑삭둑 잘라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눈이 아플 때까지 책을 읽다가 책에 질려 버렸습니다. 그녀는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성격 좋은 로리조차 그녀와 다투었고 기분이 너무 침체되어 마치 고모와 함께 가지 않은 것을 절실히 후회할 지경이었습니다. 베스는 그럭저럭 잘 지냈는데 그녀는 놀기만 하고 일은 하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잊고 이따금씩 예전 방식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분위기가 그녀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녀의 평온함은 한두 번이 아니게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심하게 짜증이 난 나머지 베스는 가엾은 인형 조안나를 실제로 흔들면서 너 정말 꼴 보기 싫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에이미는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언니들이 자신을 혼자 놀게 내버려 두자
그녀는 금세 그 다재다능하고 중요한 작은 자신이 오히려 큰 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인형을 좋아하지 않았고 동화는 유치했으며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릴 수는 없었습니다. 티파티나 피크닉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멋진 아가씨들로 가득 찬 좋은 집이 있거나 아니면 여행이라도 갈 수 있다면 여름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기적인 새 언니들과 다 큰 남자의 롤이 하나랑 집에만 있는 건 정말 보아스의 인내심이라도 시험할 일이야. 에이미는 며칠을 즐거움과 짜증, 그리고 지루함으로 보낸 후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이 이 실험에 지쳤다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밤이 되자 자매들 각자는 일주일이 거의 끝나간다는 사실에 내심 기뻐했습니다. 유머 감각이 뛰어난 마치 부인맘이인 교훈을 더 깊이 새겨주기 위해 이번 시험을 적절한 방식으로 마무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녀 한나에게 휴가를 주고 딸들인 로리 시스템의 완전한 효과를 만끽하도록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그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부엌에는 불이 지펴져 있지 않았습니다. 식당에는 아침 식사도 없었고 어머니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맙소사,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조는 당황하여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매그는 2층으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곧 그녀는 안도하는 듯 하면서도 다소 어리둥절하고 조금은 부끄러워하는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아프신 건 아니래. 단지 너무 피곤해서 하루 종일 조용히 방에 계실 거래. 우리한테는 알아서 잘 지내라고 하셨어. 엄마답지 않게 정말 이상한 일이지만 이번 주가 엄마한테는 힘들었다고 하시니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잘 돌봐야 해. 그거야 쉽지. 난 오히려 이 발상이 좋은데 사실 몸이 근질근질했어. 물론 새로운 놀이가 하고 싶었다는 말이야. 조는 얼른 덧붙였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약간의 일이 생긴 것이 엄청난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곧 한나의 말이 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집안일은 농담이 아니거든요. 찬장에는 먹을 것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베스와 에이미가 식탁을 차리는 동안 매그와 조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요리를 하면서 하인들이 왜 늘 일이 힘들다고 말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엄마가 자기 생각은 하지 말라고 혼자 알아서 하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좀 가져다 드릴 거야. 차주전자 뒤에 앉아 스스로 꽤나 안주인 같다고 느끼는 매그가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쟁반이 차려졌고 요리사의 정성과 함께 2층으로 올려졌습니다. 끓인 홍차는 매우 썩고 오믈렛은 탔으며 비스킷에는 살라라투스가 얼룩덜룩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부인은 딸의 식사를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가 방을 나간 후 그것을 보고는 마음껏 웃으셨습니다. 가엾은 아가들, 고생 좀 하겠구나. 그래도 굶지는 않을 거고 이번 일이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마치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딸들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자신이 따로 마련해 둔 더 먹을 만한 음식을 꺼내 먹으면서 딸들이 가져다 준 엉망인 아침 식사를 몰래 치웠습니다. 딸들은 어머니의 이런 자애로운 거짓말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고 수석 요리사가 된 매그는 자신이 실패했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하인 역할을 할게. 너는 안주인이 되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손님도 받고 명령만 내리면 돼. 요리에는 매그보다도 더 문외한인 조가 말했습니다. 매그는 이후 고마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마거릿 매그는 급히 거실로 물러났고 소파 밑으로 잡동사니들을 휙 쓸어넣고 먼지를 털기 귀찮아서 블라인드를 닫아 대충 정리를 마쳤습니다. 조는 자신의 실력에 완벽하게 자신감을 느끼고 있었고 로리와의 다툼을 화해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곧바로 로리에게 저녁 식사 초청 쪽지를 보냈습니다.
손님을 초대할 생각 전에 뭘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좋을걸. 갑작스럽고도 무모한 이 초대 소식을 들은 매그가 말했습니다. 에이, 뭘, 소금에 절인 고기랑 감자가 잔뜩 있고 한나가 맛내기로 쓴다는 아스파라거스랑 랍스터도 좀 꺼낼 거야. 양상추도 있으니 샐러드를 만들고 만드는 법은 모르지만 책에 나와 있잖아. 후식으로는 블랑망주랑 딸기를 준비하고 언니가 격식 있게 대접하고 싶으면 커피도 낼게. 너무 이것저것 시도하지 마. 줘. 네가 먹을 만하게 만드는 건 진저 브레드랑 당밀 사탕뿐이잖아. 나는 이 저녁 식사 파티에선 손을 뗄 거야. 그리고 내 책임으로 로리를 초대한 거니 내가 알아서 잘 접대해. 나는 언니가 로리한테 잘 대해주고 푸딩 먹는 것만 도와주면 돼. 내가 엉망진창이 되면 조언은 해줄 거지. 조가 약간 서운한 듯 물었습니다. 응. 하지만 나는 빵이나 사소한 것들 말고는 잘 몰라. 그리고 뭘 주문하기 전에 엄마한테 허락을 받는 게 좋을걸. 매그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야.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조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표현하는 매그에게 삐쳐서 획 돌아섰습니다. 조가 마치 부인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오렴. 나를 귀찮게 하지는 마. 엄마는 오늘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 나가야 하고 집안일 걱정은 할 수가 없단다. 마치 부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살림하는 것을 즐기지 않았어. 그래서 오늘은 휴가를 내고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외출을 해서 즐겁게 지낼 참이야. 아침 일찍부터 늘 바쁘던 어머니가 편안하게 흔들의자에 앉아 독서를 하는 이례적인 모습은 조에게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일식이나 지진, 화산 폭발조차 이보다 더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딘가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야. 조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베스가 울고 있어. 저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확실한 징조지. 에이미가 귀찮게 굴면 혼내줄 거야. 조 자신도 잔뜩 자증이 난 채 서둘러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베스는 새장 안에 죽어있는 카나리아 핍을 끌어안고 펜을 끼고 있었습니다. 핍은 작은 발톱을 애처롭게 뻗은 채 마침 어기가 없어 죽었다고 호소하는 듯 했습니다. 전부 내 잘못이야. 내가 잊어버렸어. 씨앗도 한 방울의 물도 남아있지 않아. 오, 핍, 핍. 내가 어떻게 너한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었을까? 베스는 불쌍한 새를 손에 안고 필사적으로 살려보려 했습니다. 조는 핍의 반쯤 열린 눈을 들여다보고 작은 심장을 만져보았습니다. 이미 몸이 뻣뻣하고 차가워진 것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도미노 상자를 관으로 쓰라고 내밀었습니다. 오븐에 넣어보면 따뜻해져서 살아날지도 몰라. 에이미가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굶어 죽었는데 죽은 후에 구워질 수는 없어. 내가 수의를 만들어서 정원에 묻어줄 거야. 다시는 새를 키우지 않을 거야. 절대로. 내 핍. 내가 새를 키우기엔 너무 나쁜 사람인가 봐. 베스는 자신의 반려동물을 손에 감싸 안은 채 바닥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장례식은 오늘 오후에 하고 우리 모두 갈 거야. 배시 울지 마. 안타깝지만 이번 주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핍이 이 실험의 가장 큰 피해자였어. 수의를 만들어서 내 상자에 눕혀도. 그리고 저녁 식사 파티가 끝난 후에 조용하고 예쁜 장례식을 하자. 조는 자신이 꽤 많은 일을 떠맡았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조는 다른 자매들에게 베스를 위로해달라고 맡긴 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커다란 앞치마를 두른 조는 일을 시작했고 설거지를 할 접시를 쌓아 올리던 중 불이 꺼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일이 벌어지겠네. 조는 중얼거리면 알로 문을 쾅 열어젖히고는 제 속을 힘껏 쑤셔댔습니다. 조는 다시 불을 지핀 후
물이 끓는 동안 시장에 다녀오기로 생각했습니다. 걷는 동안 기분이 다시 좋아졌고 훌륭하게 물건을 흥정했다고 스스로를 치켜세우며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사온 것은 아주 어린 랍스터, 매우 시든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신맛이 강한 닭이 두 상자였습니다. 조가 간신히 몸을 정리했을 때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고 난로는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한나가 미리 발효시켜 놓은 빵 반죽이 있었는데 매그가 아침 일찍 그것을 주물러 모양을 잡아 벽난로 옆에 2차 발효를 시키려고 올려두었다가 깜빡 잊었던 것입니다. 매그가 거실에서 셀리 가즈너를 맞이하며 대화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꽝 열리더니 밀가루와 그을음투성이의 얼굴이 상기되고 머리가 헝클어진 형체가 나타나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야, 빵이 틀 밖으로 넘쳐 흐르면 발효가 충분히 된 거니? 셀리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매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썹을 최대한 치켜 올렸습니다. 이 암묵적인 신호의 유령 같은 조는 사라졌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시큼해진 빵을 오븐에 넣었습니다. 마치 부인은 이곳저곳을 엿보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한 후 외출했습니다. 또한 베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베스는 세상을 떠난 사랑스러운 피비 도미노 상자 속에서 누워있는 동안 수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회색 모닛을 쓴 어머니의 모습이 모퉁이 너머로 사라지자 자매들에게는 이상하고도 무력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미스 크로커가 나타나 저녁 식사를 하러 왔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미스 크로커는 마르고 누런 피부의 노처녀로 뾰족한 코와 호기심 가득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보았고 본 모든 것에 대해 소문을 냈습니다. 자매들은 그녀를 싫어했지만 단지 나이가 많고 가난하며 친구가 별로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녀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매그는 그녀에게 안락의자를 내어주고 대접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는 동안 미스 크로커는 질문을 퍼붓고 모든 것을 비판하며 자신이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날 오전에 조가 겪은 불안함, 경험, 그리고 노력을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가 차려낸 저녁 식사는 두고두고 회자되는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조는 더 이상 매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두려워 혼자 힘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요리사가 되려면 열정과 선의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스파라거스를 1시간 동안이나 끓였고 결국 머리 부분은 다 녹아버리고 줄기는 여전히 딱딱한 것을 보고 상심했습니다. 빵은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을 만드는 일이 너무 짜증나서 드레싱을 도저히 먹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다른 모든 것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랍스터는 그녀에게 붉은색의 미스터리였습니다. 조는 껍데기를 깨기 위해 망치로 두드리고 찔렀고 결국 껍질이 벗겨진 그 초라한 속살을 양상추 잎이 무성한 숲속에 숨겨 놓았습니다. 감자는 아스파라거스를 기다리게 하지 않으려고 서둘러 삶았지만 결국 설익은 상태였습니다. 블랑망주는 덩어리가 적고 달기는 보기와 달리 능숙하게 밑장 빼기 덜 익은 것을 속여 파는 행위를 당한 것이라 덜 익어 있었습니다. 뭐 배고프면 쇠고기랑 빵, 버터라도 먹겠지. 하지만 아침 내내 공들인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정말 창피하다. 조는 생각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늦게 식사벨을 울린 조는 온갖 우아함에 익숙한 놀이와 모든 실수를 놓치지 않고 험담할 미스 크로커를 위해 차려진 만찬을 쳐다보며 뜨겁고 지치고 낙담한 채 서 있었습니다. 음식들이 하나하나 맛만 보고 남겨질 때 불쌍한 조는 차라리 테이블 밑으로 숨고 싶었습니다. 에이미는 낄낄거리고 매그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스 크로커는 입술을 오물렸지만
로리는 잔뜩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최대한 크게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의 유일한 자신감은 바로 과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과일에 설탕을 듬뿍 부려두었고 함께 먹을 진한 크림한 주전자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예쁜 유리 접시들이 돌려지고 모두가 크림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붉은 섬들 딸기를 상냥하게 바라보자 조의 달아오른 뺨은 조금 식었고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스 크로커가 가장 먼저 맛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고는 급히 물을 마셨습니다. 딸기가 너무 줄어들까봐 맛보는 것을 거부했던 조는 로리를 곁눈질했습니다. 하지만 로리는 입가에 미세한 주름이 잡히긴 했어도 꿋꿋하게 열심히 먹고 있었고 시선을 접시에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섬세한 음식을 좋아하는 에이미는 크게 한 숟가락을 떠먹더니 숨이 막혀 앱킨의 얼굴을 파묻고 식탁을 급히 떠났습니다. 오, 이게 뭐야? 조가 떨면서 소리쳤습니다. 설탕 대신 소금이고 크림은 시큼해. 매그가 비극적인 몸짓으로 대답했습니다. 조는 신음을 내뱉으며 의자에 깊숙이 쓰러졌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 있던 2개의 상자 중 하나를 이용해 서둘러 딸기에 마지막으로 가루를 뿌렸던 것. 그리고 우유를 냉장고에 넣는 것을 깜빡했던 것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영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웃음을 참으려는 로리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이 모든 상황의 우스꽝스러운 면이 갑자기 그녀를 덮쳤고 조는 눈물을 흘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곧 자매들이 투덜이라고 부르는 미스 크로커까지도 모두 함께 웃었습니다. 결국 불행했던 저녁 식사는 빵과 버터, 올리브, 그리고 웃음으로 유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치울 기력이 없어. 그러니 장례식을 치르면서 숙연해지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조가 말했습니다. 미스 크로커는 이미 다른 친구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새로운 이야기를 늘어놓고 싶어 안달이 난 채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베스를 위해 정말로 숙연해졌습니다. 로리는 작은 숲 속의 양치식물 아래 무덤을 팠습니다. 마음씨 고운 베스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작은 핍을 그곳에 눕히고 이끼로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핍의 비석에는 조가 저녁 식사와 씨름하는 동안 지은 묘비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돌에는 제비꽃과 별꽃으로 만든 화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핏맛이 잠들다 6월 7일에 숨을 거두니 사랑받고 몹시 애도받았으며 곧 잊히지 않으리. 장례식이 끝난 후 베스는 감정과 랍스터, 설익은 음식을 먹은 여파에 압도되어 자신의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쉴 곳이 없었습니다. 침대가 정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베개에 매질을 하고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슬픔이 크게 완화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그는 조가 잔해를 치우는 것을 도왔는데 그것에 반나절이 걸렸고 둘은 너무 지쳐서 저녁 식사는 차와 토스트로 만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로리는 에이미를 드라이브에 데리고 갔는데 이는 봉사활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큼한 크림이 에이미의 성질에 나쁜 영향을 미친 듯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인은 오후 중반에 귀가하여 새언니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벽장을 헬끗 보더니 실험의 한 부분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짐작했습니다. 이주부들이 쉴 틈도 없이 몇몇 손님들이 방문했고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정신없이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차를 준비하고 심부름을 하고 미루어 두었던 바느질 몇 조각을 마지막 순간에 급히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슬이 내리고 고요해지는 황혼이 질 무렵 6월의 장미가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는 현관에 한 명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앉을 때마다 마치 지치고 괴로운 듯이 신음하거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정말 끔찍한 날이었어. 보통 가장 먼저 말을 꺼내는 조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짧게 느껴졌지만 너무 불편했어. 매그가 말했습니다. 집 같지가 않았어. 에이미가 덧붙였습니다. 맘이랑 작은 핍이 없으면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 베스가 한숨 쉬며 머리 위에 텅 빈 새 장을 촉촉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엄마 왔단다. 야, 내가 원하면 내일 새를 사줄게. 마치 부인이 말하면서 그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휴일도 딸들의 휴일보다 크게 즐겁지는 않았던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딸들아, 너희들 실험에 만족하니? 아니면 일주일을 더 해보고 싶니? 가 어머니에게 몸을 기대고 나머지 자매들이 태양을 향하는 곳들처럼 박아지는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자 마치 부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싫어요. 조가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저도 싫어요. 다른 자매들이 달아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약간의 의무를 갖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니? 빈둥거리며 소동 부리는 건 득이 안 돼요. 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겨워요. 이제 바로 뭔가 할 일을 찾아 나설 거예요. 그럼 기본적인 요리를 배워보는 건 어떻겠니? 그건 어떤 여자도 갖춰야 할 유용한 기술이란다. 마치 부인은 조의 저녁 식사 파티를 떠올리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미스 크로커를 만나 그 일에 대한 소문을 들은 참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엄마가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려고 일부러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하루 종일 의심을 품었던 매그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모두의 편안함이 각자가 자신의 몫을 충실히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길 바랐단다. 한나와 엄마가 너희 일을 대신할 때는 그럭저럭 잘 지냈지. 비록 너희가 그다지 행복하거나 상냥하지는 않았지만 말이야. 그래서 나는 아주 작은 교훈으로 모두가 자기 자신만 생각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려 했단다. 서로 돕고 일상에 의무가 있어 쉴 때의 여가가 달콤하게 느껴지고 참고 양보함으로써 모두에게 집이 편안하고 사랑스러운 곳이 된다는 것을 느끼지 않니? 느껴요, 엄마. 정말로 느껴요. 딸들이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작은 짐들을 다시 짊어지라고 조언하고 싶구나. 그것들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겠지만 우리에게 유익하고 익숙해지면 가벼워진단다. 일은 건강한 것이고 모두에게 충분한 일이 있단다. 일은 우리를 지루함과 문제로부터 막아주고 건강과 정신에도 좋으며 돈이나 유행보다 더 나은 힘과 독립심을 우리에게 준단다. 저희는 굴벌처럼 일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조가 말했습니다. 저는 방학 숙제로 기본적인 요리를 배울 거고 다음번 저녁 식사 파티는 꼭 성공시킬 거예요. 저는 엄마가 하시는 대신 아버지 셔츠 세트를 만들 거예요. 바느질은 싫어하지만 할 수 있고 할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제 옷에 매달리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을 거예요. 매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숙제를 하고 음악과 인형에 쓰는 시간을 줄일 거예요. 저는 어리석은 애니까 놀지 말고 공부해야 해요. 베스가 다짐을 밝혔습니다. 에이미 역시 그들의 본보기를 따라 영웅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저는 단추구멍 만드는 법을 배울 거고 품위 있게 말하는 법을 신경 쓸 거예요. 아주 잘했다. 그럼 엄마는 이번 실험에 완전히 만족한단다. 시간을 잘 활용함으로써 시간의 가치를 증명해 보렴. 그러면 젊음은 행복할 것이고 늙어서도 후회가 적을 것이며 가난 속에서도 삶은 아름다운 성공이 될 수 있단다. 명심할게요, 엄마.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명심했습니다. 네 자매의 짧은 실험은 일과 쉼의 조화, 그리고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